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천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무대를 4년 만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땐 대학생이었고요. 지금은 지역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시민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TEDx 이후로 대전에서 어떤 흐름들이, 어떤 협동과 어떤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졌는지 잠깐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집이라는 공간이고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코 함께 워킹이라는 공간이고, 벌집은 코워킹 스페이스 비자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 한 400여 군데에 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협동과 협업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게 문제였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까운 협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협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협동은 대학교에서 협동이었는데, 대학교에서의 협동 생활을 보죠. 보통 만약에 협동할 때 저런 친구가 같은 조가 된다. 그럼 협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두가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두가 다 착해지고 모두가 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협동이 굉장히 잘 일어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15년 전 그 수업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만나서 뭐 했을까요? 조모임을 했습니다. 조모임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과제 언제 제출하지? 하다가 밤새도 과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모임 할 때도 지금 어디쯤이세요? 카톡으로 만날까요? 하다가 조장은 누가 할래요? 그냥 내가 할게 해가지고 한 명이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냥 팀플을 혼자 하게 되는 상황.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결국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대학에서의 어떤 조모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인 돼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협동의 출발인데, 이걸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와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게 이제 조별 과제에서 실제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협동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회사에서의 협동을 볼까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의 협동은, 그래서 이제 막상 조모임들의 다른 조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황정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딱 놓은 게 6명의 조원들이 만들어 놓은 과제에서 나는 그저 적정한 성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받게 되는데, 회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얼마 전에 미생에서 이슈가 되었었죠. 신입생 장그래 씨가 막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했었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일을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하면은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정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성과 능력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청한 인간이 게으르까지 한 사람,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제 크게 패턴화해서 인터넷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모이게 되면 상사와 사원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스펙트럼을 쭉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원과 위가 잘렸네요.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가 만났을 때 이상적이고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원과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가 만났을 때는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과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만났을 때는 평화가 찾아오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여기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는 계속 조집니다. 하지만 멍청하고 게으른 후임은 자기 안 혼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 8가지, 16가지 스펙트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게 회사 내에서 생활인데요. 이 협동이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협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좀 한 걸음 멀리 지켜보고 한 걸음 멀리 지켜보고 축구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축구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를 하게 되죠. 스포츠 팀 게임이니까요. 협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동 1.0은 감독이 시합 전에 짜놓은 대로만 합니다. 감독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전술이 만약 안 먹히게 되면은 그냥 그 게임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만으로 안 되니까 선수들을 완전 키왕짱 애들을 모집을 하자. 그래서 협동 2.0은 감독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개개인이 완전 다 잘난 사람들만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승률이 높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돼보면은 2010년 월드컵에 굉장히 라인업이 좋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예선 탈락하게 됐어요. 개개인만 모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똑부와 똑개가 만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협동 3.0은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면서 되게 통합적이고 교차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요. 첫 번째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시장 자유주의, 방임주의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거버넌스 체계로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조화를 맺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협동 4.0, 축구에서 4.0은 모두가 다 함께 공격하고 모두가 다 함께 수비하는 이 토탈 사커라고 하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협동 4.0의 스포츠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협동 4.0에서 특이한 점은 공을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개개인들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팀에 공헌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데 있는 멀리 패스를 해서 전열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포지션인 다른 포지션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한 팀이라는 걸 명심하고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생태계 축구라고 합니다. 이런 걸 굉장히 간단히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거를 티키타카 축구라고 합니다. 티키타카, 주고받고 시계가 돌아가듯이 티키타카, 주고받고 조금씩 볼을 계속 컨트롤해서 계속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서로 협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개인기를 부리지 않고 협동을 하고 최대한 터치를 간소화해서 나에게 볼이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라이앵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공격하기 시작하고 수비하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창의적인 패스로 하나 멀리 쫙 선수에게 준 다음에 그 선수가 이제 드디어 슛 해가지고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 이게 티키타카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이 이미지를 보고서 떠오르는 축구팀이 혹시 있으세요? 맞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협동 축구, 티키타카 축구를 구현하는 가장 우수한 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잠깐 볼게요. 왼쪽 위에를 보시면 모여서 터치를 아주 조금씩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을 주고 있고 다른 그 멤버들이 공을 뺏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주고받는 거죠. 아무리 메시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메시도 자기가 개인기 부리지 않고 서로 공을 나눠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공간을 이용할 때도 전반적으로 공간을 전체를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협동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게임화에서 어떻게 실전 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의 패스 좀 빠르니까 돌려볼게요.
뚜두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다가 창의적인 패스 한번 다른 데로 한번 선수들을 싹 몰고 한 20번, 30번 하다가 다시 여기서 선수 하나가 딱 비었을 때 옵사이드 트랙을 부수고 제대로 패스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골,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42번 패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골골대시네요. 네. 42번 패스를 해서 한 골을 만들어내는 이 티키타카 축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오밀조밀한 협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이나 뭔가를 할 때 협동이와 협업하면 굉장히 어떤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협업과 분업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분업이 잘 된다고 해서 협업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티키타카를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럼 바로 우리 일상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협동의 아주 올바른 방법인데요. 제가 했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동네와 동네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다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저희는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물고기 다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물고기 다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 저렇게 한 번에 갑자기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가 안 오는데도 넘칠 때가 있고 비가 오는데도 안 넘칠 때가 있어요. 상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가게 되면 그냥 무리하고 건너게 되거든요. 무리해서 건너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실족사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무엇보다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한참을 돌아가려면 너무 불편해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한번 협동을 통해서 줄여나가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제 상황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징검다리거든요. 이 노란색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뒤에 국립대와 카이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뒤에 3,000세대나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저기 끝자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5분이면 갈 거리를 A 코스나 B 코스로 1시간 가까이를 비가 오는 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저희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3D 프린터나 드론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오픈 소스로 받아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드론을 여러분 조정해 보셨나요? 드론 조정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그 기술을 FPV라고 하거든요. 떠 있는 그 드론의 영상을 내 핸드폰에 보내주는 거, 영상을 받아보고 그리고 3D 프린터로 목겁을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는 이 다리에 가지 않고도 실제로 저희가 넘쳤을 경우에 나에게 저 다리가 넘쳤는지 안 넘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학생들, 주부들,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모든 정보는 사실은 다 오픈소스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막 알아보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건너유라는 서비스입니다. 저의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 오신 충남과학부 건너유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모으고 협동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 협동이라는 것이 코워킹, 협업이라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조직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게 된 가장 큰 거는 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정말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협동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서점인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조사해봤더니 70%가 넘게 우리 동네에 좀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점이 없어져서 사람들끼리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 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막 대기업이 너무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동네에 100년이나 넘게 있어왔던 도너츠 가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되는 순간에 경찰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도너츠 가게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되게 어리숙었죠. 막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도너츠 어떻게 먹고 싶은가요? 굉장히 이제 좀 우여곡절을 겪다가 여러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같이 뭐 이런 이벤트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누가 사는지도 알게 되고 뭐 주문하면 철창 뒤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뭐 총 모양의 도너츠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깨알 같은 요소들과 이런 도너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네에 생일이 된 친구가 생기면은 이런 케이크를 갖다 줍니다. 이런 케이크 받고 자라는데 나중에 범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도너츠 캅스 앤 도넛이라는 가게가 생긴 이후에 그 범죄율이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런 경찰들이랑 이런 이벤트도 하기 시작하고 나 도너츠를 구해줘 해서 뭐 수갑 차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하다가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끊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정과 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가까운 시도들을 지역 안에서 하게 되고 그 경찰관이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동네에 남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씩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벌집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비파크, 벌들의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와 도시재생,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데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는 상권이고 저 아파트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는 저 노란색 지역에서 한번 청년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협동의 동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지역에 코워킹 스페이스 벌집이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공유 쉐어하우스, 공유 거주지, 그 다음에 요즘에 혼밥 쪽,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공유 주방,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공유 서점, 무대가 필요한 청년 아티스트한테 제공해주는 문화 공동체, 그 다음에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수업을 들 수 있게 하는 어떤 청년 대학들,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거치고 이들의 협동조합,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역 화폐, 이들을 위한 로컬 SNS를 만들어서 여기에 또 청년들과 함께 마켓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것을 할 때 이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가? 라는 질문보다는 어떠한 방식이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협동의 가장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삶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둘러싼 환경을 재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들처럼 협동의 사회적 실험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뭐 나무를 캘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일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너는 뭘 만들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앞에 해운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해운대를 보여주면서 저 넓은 바다에 그 넓은 바다와 멀리 있는 그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